자, 제7강 로마 1. 자, 다음 시간에 로마 2 하겠죠. 자, 로마는 중요하죠. 자, 나중에는 로마가 처음엔 작은 나라에서 출발했는데 아주 큰 나라가 되죠. 그래서 무슨 제국이란 이름이 더 널리 사용된다? 로마 제국이죠. 자, 일단 로마는 언제 탄생했느냐? 자, 빙시. 빙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기원전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뭐라고 한다? 기원전이라고 한다. 자, 로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탈리아에 있잖아. 그럼 로마가 탄생한 곳이 한반도일까? 이탈리아 반도일까? 그렇죠.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태어났다. 자, 처음에는 찌질했다, 안 찌질했다? 찌질했죠. 아주 작은 무슨 국가? 도시 국가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로마를 누가 만들었을까? 자, 늑대 젖을 먹고 뭡니까? 성장한 사람 누굽니까? 로물루스죠. 로물루스. 로물루스가 만들었다고 해서 뭐가 됐다? 로마가 됐다. 이것도 슬쩍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로마는 늑대의 자식이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그맸던 도시국가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느냐,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자, 로마를 대표하는 정치 형태가 뭡니까? 공화정이잖아. 그런데 처음부터 공화정이 나왔을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왕 한 사람이 정치하는 뭐다? 왕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왕정에서. 자, 처음엔 로마도 공화정이 아니라 왕이 정치하는 뭐다? 왕정이었다. 그런데 이 왕정은 뭐가 문제야? 왕의 상태가 안 좋으면 정치를 잘할까, 정치를 못할까? 못하겠죠. 자, 그 폭력적인 정치를 뭐라고 해? 폭정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자, 왕하라고 맡겨놨더니만 폭정한다. 정치는 안 챙기고 술만 먹는다. 백성들한테 세금만 독촉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뭐가 탄생한다? BC 기원전 몇 세기? 자, 맞다. 이거 안 했네요. 기원전 8세기에 출발했다가 자, 왕정을 계속 하다가 왕이 정치하는 거, 군주가 정치하는 거, 군주정이라고도 하죠. 하다가 BC 6세기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왕의 상태들이 너무 안 좋구나. 그래서 정치 형태를 바꿨어. 그게 뭘까요? 그 유명한 공화정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닉네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장 대표적인 시그니처 닉네임이 뭐다? 공화정이다 이거예요. 그럼 공화정이 뭐예요? 공이 뭐야? 우리 공공. 왕 한 사람이 정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정치하는 거, 그 공짜입니다. 한문 뜻 알고 덤벼들면요. 남들보다 여러분 수십 배 먼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화정은 짜장면이야, 짬뽕이야? 그렇죠. 짬뽕이죠. 왜 짬뽕일까요? 여러 사람들이 섞였잖아요. 정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짬뽕이죠. 정치 형태가. 자, 어떻게 섞여 있습니까? 자, 첫 번째 귀족들로 구성된 무슨 원? 원로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뭐 있습니까? 집정관. 자, 중요해요. 집정관. 또 뭐 있습니까? 자, 일반 백성들, 나 같은 평민들, 평민회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섞였잖아요. 짬뽕 됐잖아요. 자, 집정관은 어떠한 형태입니까? 무슨 요소가 가미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군사나 뭐 전쟁 같은 거 이런 거와 관계돼 있으니까 과거의 군사 전쟁 누가 주도가 돼서 했습니까? 왕이 했잖아요. 그럼 집정관이라는 건 무슨 요소입니까? 왕정적 요소가 가미돼 있고, 오케이? 원로는 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원로는 무슨 요소야? 귀족, 정적, 뭐가 있다? 요소가 돼 있잖아요. 평민에는 뭐예요? 백성민자, 백성민자, 백성이 주인이 된다. 뭐예요? 이거 무슨 요소가 있다? 민주, 정적,
뭐가 있다? 요소가 가미돼 있잖아. 그러니까 공화정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이 짬뽕처럼 뭐 돼 있다? 결합돼 있다. 어쨌든 한 사람한테 맡기는 왕정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하니까 공공이 할 때 여러 공자 써가지고 뭐가 된다? 여러 사람이 화합을 이루는 정치다 해서 자 뭐가 된다? 로마의 시그니처 닉네임 공화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평민회의 대빵은 누구예요? 바로 평민회가 선출한 대빵은 누구다? 호민관이다. 호민관. 자 원로원, 집정관, 호민관. 요거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무슨 형태다? 공화정이다. 자 이렇게 자 정치를 바꾸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가 잘 나갔을까 못 나갔을까? 아주 잘 나갔죠. 잘 나가려 그러면 나누어져 있던 작은 나라들을 합치면 잘 나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BC 8세기, BC 6세기 이제 몇 세기로 가야 돼? BC 3세기로 가서 결국 나눠져 있던 이탈리아가 뭐 됐습니까? 통일됐다. 자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됐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북한과 통일하면요. 지금보다 두세 배 더 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통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돼서 로마가 아주 잘 나간다. 그 전에 하나의 고비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계속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자, 나라 기억납니까? 표문자, 알파벳의 기원을 만들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헤브라임 말고요. 페니키아잖아. 페니키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식민 도시가 하나 있었다 그랬지. 그게 뭐예요? 카르타고. 카르타고는 어느 바닷가에 있습니까? 지중해에서 해상 무역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부를 획득한 게 카르타고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도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어느 바닷가에 있는 나라예요? 당연히 로마도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로마도 뭐예요? 지중해에서 활약했던 나라잖아요. 그럼 뭡니까?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자, 두 강자가 독점하기 위해서 서로 싸울 거 아닙니까? 자, 맞잖아요.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카르타고하고 로마가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이때 카르타고를 이끌었던 유명한 장군이 나옵니다. 요건 알아놓으세요.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워낙 유명해서 제가 써드릴게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현대 모든 군인들의 우상 누구예요? 하니발 장군이에요. 즉 하니발 장군에 의해 가지고 카르타고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 대제국 로마가요 멸망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카르타고의 하니발은 엄청난 장군이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맞먹는 그러한 장군이었다는 거. 하지만 역부족으로 결국은 뭡니까? 로마한테 지는 바람에 로마는 자 전성기를 맞이했고 카르타고는 멸망하면서 로마가 지중해 무역을 뭐 했습니까? 독점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아나가면서 로마가 너무너무 잘 나가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 카르타고와 이 로마의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이 전쟁 이름이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 반복하면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카르타고가 지고 카르타고가 멸망하고 로마가 자 지중해 무역을 독점해서 잘 나가게 됐던 이러한 전쟁 이름이 뭐다? 포에니 전쟁이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고 이제 뭐가 없어? 라이벌이 없으니까 로마는 너무너무 잘 나가고 그 공로가 뭐예요? 바로 공화정이잖아. 이 공화정이라는 안정된 정치가 안정돼야지 나라가 잘 살 수 있어요. 자, 이 공화정이라는 이 안정된 정치 상황 속에서 라이벌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카르타고까지 물리쳤으니까 로마는 잘 나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또 영원한 건 없다 그랬죠. 이 공화정이 뭘 맞이합니까? 위기를 맞이해요. 자, 이걸 유창하게 뭐라고 한다? 좀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가 뭐가 온다? 공화정의 위기. 자, 우리 공부했던 그 짬뽕 있잖아요. 이 공화정의 위기가 오는데 어떻게 위기가 오느냐?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이해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자, 로마가 잘 나가잖아요. 자,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카르타고는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저번에 뭐라 했어? 전쟁에는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된다 그랬잖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될 게 뭐다? 전쟁입니다. 왜? 지면 노예가 되니까. 자, 그러면 로마의 상황이 어떻는가? 자, 뭐가 풍부해집니까? 노예가 아주 풍부해지죠. 과거의 노예는 뭘 제공했던 사람이야?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노예 아닙니까? 자, 그럼 이 노예를 갖다가 이용해 노동력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 같은 평민일까? 여러분 같은 귀족일까? 그렇죠. 여러분 같은 귀족들이 누구를 독점해? 노예를 독점하면서 이 노예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뭘 한다? 대농장을 경영합니다. 여러분, 지구는 하나, 로마는 하나. 한 사람이 대농장을 갖다가 경영하면 땅을 잃은 사람도 있겠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대농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많이 먹으면 제로섬 게임처럼 상대방은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대농장을 로마어로 뭐라고 합니까? 라자로 시작하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워야 돼요. 요걸 라티푼디움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바로 공화정의 위기입니다. 소수가 대농장, 귀족들이 대농장을 경영하면 나 같은 자영농민들은 뭘 잃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나 같은 평범한 뭐예요? 자영농은 뭘 잃어? 토지를 잃고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라 꼴이 이렇게 되면 평민이 거지가 되면 나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로마의 위기, 다른 말로 공화정의 위기는 뭘 말하는 거다? 로마의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라티푼디움, 대농장을 소수의 귀족들이 경영하면서 자, 우리 같은 자영농들은 토지를 잃고 떠돌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됐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는 제국이잖아. 로마에 정복지가 있을 거 아니야. 정복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 많이 납니까? 땅이 많잖아요. 땅이 많으니까 여기서 곡물을 수확해서 어디로 보낸다? 로마로 보낼 거 아닙니까? 정복지는 로마한테 먹혔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로마에 뭐가 우글거려? 그렇죠. 곡물이 우글거릴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 곡물, 쌀, 보리가 우글거리면 좋은 겁니까? 자, 여러분, 안 좋은 겁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쌀이 남아 돌면 쌀은 비싸질까, 싸질까? 싸지겠죠. 뭡니까? 쌀이 남아 도는데 비싼 값 주고 쌀 사겠습니까? 그럼 뭐가 하락돼? 곡물값이 뭐 됩니까? 하락되잖아. 쌀 팔아서 먹고 사는 나 같은 자영농민은 쌀 원래 1g에 1,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 100원밖에 못 파니까 여러분 수입이 될까 안 될까? 수입이 안 되겠죠. 그래서 누가 몰락한다? 자영 농민이 뭐 할 수밖에 없다? 몰락할 수밖에 없다. 이 자영 농민은 뭘 말하는 겁니까? 평민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화정의 위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포에니 전쟁이 끝나고 로마가 조금 잘 나가다가 영원히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 카르타고를 위시한 여러 정복지에서 노예가 들어오니까
그 노예 노동력을 이용해서 귀족이 뭘 경영한다? 대농장. 자, 이걸 갖다가 로마어로 뭐라고 한다? 라티푼티움을 경영하니까 토지에서 쫓겨난 자영농들은 뭐가 된다? 거지가 되면서 유랑민이 된다. 그렇죠. 자영농이 누구예요? 평민 아닙니까? 평민이 못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첫 번째 로마의 위기. 두 번째, 정복지에서 내가 정복한 곳에서 곡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로마에서는 곡물 가격이 뭡니까? 곡물이 많아지니까 곡물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쌀 팔아먹고 사는 나 같은 평민들은 뭐예요?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원밖에 쌀 팔아서 못 받으니까 나 같은 자영농민 평민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 잡았죠? 이게 바로 공화정의 위기입니다. 그럼 이 위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STAR, 스타가 2명 있죠. 그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스타가 누구예요? 자, 형제죠. 자, 그게 어떤 형제다? 그라쿠스, 이름 어렵죠? 형제가 나왔어요. 형제 2명이겠죠, 당연히. 이 그라쿠스 형제, 이대로 놔뒀다가는 공화정의 위기뿐 아니라 로마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라쿠스 형제가 뭘 했다? 개혁을 했겠죠. 자, 어떤 개혁을 했습니까? 당연히 뭐예요? 라티푼티움, 귀족들이 소유했던 토지, 그 대농장을 갖다가 제한했다. 자, 그만 먹으세요, 귀족들. 백성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영농민들, 즉 평민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토지도 제한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쌀도 분배해주고 못 사는 사람 도와주고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열받을까요? 당연히 열받겠죠. 귀족들의 막대한 토지를 제한한다는 건 뭐예요? 국가, 그라쿠스 형제가 뭐예요? 높은 사람일까, 낮은 사람일까? 높은 사람이지. 누군데? 평민회의 대표 누구야? 호민관이잖아. 호민관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를 잃은 그 막대한 토지를 갖다가 떼인 이 귀족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지금 얼마 갖고 있어요? 지갑에 2,000원 정도는 있겠죠. 2,000원 정도 있는데 내가 여러분 1,000원을 뺐으면 기분 좋아, 기분 더러워? 기분 더러울 거 아닙니까? 그럼 뭘 합니까? 나를 암살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그라쿠스 첫 번째 형도 못했어요. 암살당했어. 그 다음에 호민간이 된 사람이 누구야? 동생이잖아. 그 동생도 뭐 당했다? 암살당했다. 한마디로 그라쿠스 형제는 둘 다 뭐 당했단 말입니까? 암살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는 혼란기일까 아니면 안정기일까? 그렇죠. 최고 권력자 개혁을 좀 하겠다는. 자, 어떠한 개혁입니까? 그라쿠스 형제는요, 귀족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나 같은 평민, 자영 농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뭐예요? 자영농을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잖아. 이게 성공했으면 로마가 혼란기가 아니겠죠. 잘 사는 사회가 됐겠죠. 하지만 로마가 귀족들이 이 꼴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라쿠스 형제를 암살함으로써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혼란기잖아. 혼란기. 그래서 이 혼란기 때 했던 정치 형태가 뭐예요? 석삼자, 세 명의 대가리, 머리 두자, 헤드. 무슨 정치? 3명의, 여러분, 머리는 뭐예요? 머리가 높은 거야, 꼬리가 높은 거야? 머리가 높은 거죠. 장군 이 3사람이 정치를 한 형태. 자, 이게 혼란기잖아요. 자, 이러한 혼란기를 무슨 정치라고 한다?
자, 삼두 정치라고 하고 이 세 명의 대가리, 머리, 장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카이사르 아닙니까? 카이사르의 뭐가 시작된다? 독재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항상 혼란기 때 누가 나온다? 독재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공화정의 전통이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화정 아닙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좀 전에. 왕정, 폭정하고 독재하고 지멋대로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공공이 화합을 이루면서 정치를 해야겠다. 이게 공화정 아닙니까? 이러한 공화정의 나라에서 이 카이사르와 같은 독재자가 나오니까 결국 공화정을 그리워야 하던 로마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가만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안 두겠죠. 그래서 뭐 당합니까? 암살당하고 카이사르의 양아들 누굽니까? 옥자로 시작하는데 옥타비아 누스가 등장해서 결국 로마의 공화정은 무너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제정이 뭐가 된다? 시작된다. 이 제정은 뭐예요? 자, 뭐 한다? 제정 뭐예요? 황제 제자. 어렵지 않아요. 단어만 알면 돼요. 정은 뭐예요? 정치할 정자. 됐습니까? 그러면 정치 형태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카이사르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양아들 피가 섞이지 않았겠죠. 양아들이 뭡니까? 정권을 차지하고 아빠의 원수들, 아빠를 암살한 사람들한테 다 복수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돼서 제정 뭐예요? 황제가 정치하는 정치 형태가 시작된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로마의 정치 형태 순서 처음에 뭐예요? 왕정. 두 번째가 뭐다? 그렇죠. 로마를 대표하는 뭡니까? 공화정. 자, 그 다음에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하고 카이사르 독재가 시작하면서 자, 공화정의 시대는 끝나고 결국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가지고 황제가 정치한다. 뭐가 시작된다? 제정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나중 되면 무슨 황제도 나와요? 군인 황제도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거. 군인이 황제하면 나라 꼴 개판될까? 소판될까? 개판되겠죠. 군인은 전쟁하고 나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군인들이 황제가 되고 대빵이 된다는 것은 나라가 맛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인 황제가 내려오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결국 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뭐 당할 수밖에 없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로마는 좀 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1, 로마 2로 해가지고 자, 다음 시간에 로마 2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듣고 반복하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힘들수록 성적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 여러분 이제 정말 고득점 맞으면서 학교 생활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